문학과 지성 시인선 여장 남자 시코쿠 중에서 검은 바지의 밤, 황병승. 호주머니를 잃어서 오늘 밤은 모두 슬프다. 광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모두 32개. 나는 나의 아름다운 두 귀를 어디에 두었나? 유리병 속에 갇힌 말벌의 리듬으로 입맞추던 시간들을. 오른손이 왼쪽 겨드랑이를 긁는다. 애정도 없이. 계단 속에 갇힌 시체는 모두 32구. 나는 나의 뾰족한 두 눈을 어디에 두었나. 호수를 들어올리던 뿔의 날들이여. 새엄마가 죽어서 오늘 밤은 모두 슬프다. 밤의 늙은 여왕은 부드러움을 잃고 호위하던 별들의 목이 떨어진다. 검은 바지의 밤이다. 폭언이 광장의 나무들을 흔들고 퇴퇴퇴 분수가 검붉은 피를 뱉어내는데 나는 나의 질긴 자궁을 어디에 두었나. 광장의 시체들을 깨우며 새엄마를 낳던 시끄러운 밤이여. 꼭 맞는 호주머니를 잃어서 오늘 밤은 모두 슬프다. 황병승 시인의 그 검은 바지의 밤, 그 시집 여장남자 시코쿠란 데 나온 시인데요. 호주머니를 잃어서 오늘 밤은 모두 슬프다. 광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모두 32개. 나는 나의 아름다운 두 개를 어디에 두었나. 유리병 속에 갇힌 말벌의 리듬으로 입맞추던 시간들을. 오른손이 왼쪽 겨드랑이를 긁는다. 애정도 없이. 계단 속에 갇힌 시체는 모두 32구. 나는 나의 뾰족한 두 눈을 어디에 두었나. 호주머니를 잃어서 오늘 밤 모두 슬프다. 그 호주머니가 뭔가를 궁금하게 만들죠. 천년에서. 광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모두 32개. 나는 나의 아름다운 두 개를 어디에 두었나. 유리병 속에 갇힌 말벌의 리듬으로 입맞추던 시간들을. 이것을 쭉 보면은요. 호주머니라는 것은 상상의 주머니를 여기서 말하는 호주머니라는 것은 자기가 시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좋은 추억들, 그 좋은 추억을 잃어서 오늘 밤은 모두 슬프다.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엄마라든가 친구들과 놀았던 것들, 이런 좋은 추억들을 잃어서 오늘 밤은 슬프다. 그런 상상을 할 수 없어서 슬프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으로 볼 때는 상상이라는 것이 나오질 않으면 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할 수 없어서 슬프다 이런 말도 되는데, 또 한 가지로 또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호주머니를 잃었다, 그 말은 그 자기가 좋아한 것을 잃었다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호주머니가 여성의 자궁, 또 사랑을 하는 장소, 사랑을 할 수 없어서 슬프다, 사랑을 잃어서 슬프다, 이렇게도 보여요. 광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이라는 것은 추억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계단, 나의 상상력으로 이어지는 계단, 이렇게 봐야 되죠. 모두 32개. 그 계단으로 간 건 모두 32개라는 건 32년간의 나의 기억과 나의 추억,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32이라는 것은 자기 나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장이라는 거는 수많은 상상이 놀 수 있는 무대 같은 거네요. 그렇죠. 자기가 펼쳐놓고 놀 수 있는 광장인 거죠. 나는 나의 아름다운 두 귀를 어디에 두었나? 유리병 속에 갇힌 말벌의 리듬으로 입맞추던 시간들을. 나는 나의 아름다운 두 귀라는 것은 아름다운 리듬으로 들었던 추억의 리듬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가 살아왔던 젊음에 아름다웠던, 새롭게 항상 들었던 그 귀들, 그 두 귀는 어디에다 뒀나? 지금은 아주 자세하고 미시하게 들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유리병 속에 갇힌 말벌의 리듬으로 입맞추던 시간들을. 유리병 속에 갇혔다는 것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박제되듯이 사물과 모든 사람들이 규정해놓은 시간과 공간과 그 사고 안에 자기가 갇혀가지고 남이 쳐다보는 구경거리 같이 나는 돼갖고 있지, 내가 활동하는 나의 말벌이라는 것은 말 중에서도 가장 그 사납고 가장 포악하면서 굉장한 그 공격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물을 그렇게 공격성 있게끔 나의 시각으로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보던 것은 지금 병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도끼를 갖고 자기가 추구했던 세상이란 것이 하나의 사물과 사람들의 규정 속에 갇혀갖고 있는 것 같이 돼버렸다 이거죠. 이것이. 그래서 그게 더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는 게,
병 속에 갇힌 그 차갑고 미끄러운, 그 다음에 밖이 완전히 또 투시가 되는, 병에서 왔다 갔다 하면 더 괴롭잖아요. 그렇죠. 더 크게 느껴지고 증폭이 돼 있고 구속된 상황이, 그래서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머니를 잃어서 하고 유리병 속에 갇힌 말벌의 리듬으로 하고가 같이 맞닿아가고 있는 말이잖아요. 오른손이 왼쪽 겨드랑이를 긁는다. 애정도 없이 유리병 속에 갇힌 말벌의 리듬으로 입맞추던 시간들을 이제는 그걸 할 수 없는 시간들이라는 거잖아요. 유리병 속에 갇혔으니까 말벌이. 그리고 오른손이 왼손 겨드랑이를 긁는다. 애정도 없이,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부부간에도 오래되면은 서로가 사랑이라든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억과 추억에 의해서 서로의 느낌보다는 그 정으로서 이제 사는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왼쪽 겨드랑이 긁는다는 것은 오른손은 남자고 왼손은 여자로 뽑다 하더라도 애정도 없이, 옛날에는 시를 썼던 것에 대한 애정도 있었고 그림을 그리던 것도 애정도 있었고 일을 하던 것도 엄청난 애정이 있었고 신비로움이 있었고 강의를 나가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아이를 키울 때도 참 신기롭고 이랬는데 그것이 아무의 애정도 없다. 볼 때 50대의 나이에 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단 속에 갇힌 시체는 모두 32. 계단이란 건 뭐예요? 계단이란 것은 나의 상상과 내가 가고자 하는 광장에서 하나의 통로잖아요. 그 통로에 갇힌 시체는 모두 32. 32년간은 나의 기억과 나의 모든 것을 계단 속에 딱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단을 빠져나와야지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것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나는 나의 뾰족한 두 눈을 어디에 두었나? 호수를 들어 올리던 뿔의 날들이여. 이거 무슨 말이에요? 상력의 뿌리겠죠. 아니에요. 호수를 들어 올린다. 호수를 들어 올리던 뿔의 날들이여 하고, 나는 나의 뾰족한 두 눈을 어디에 두었나? 호수를 들어 올리던 뿔의 날들이여.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호수라는 건 파도가 치거나 이렇게 거센 풍랑이 일거나 그런 바다가 아니잖아요. 잔잔하잖아요. 호수에서 바람이 일어봤자 그냥 그 안에서 일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호수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뾰족한 두 눈을 어디에 두었냐 하니까 이 호수는 맑은 눈 같은 호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뾰족한 두 눈이니까 날카롭게 사물을 보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날카롭게 내가 살았던 떠올랐던 기억들이라든가 강의를 하더라도 굉장히 엣지 있게끔 날카롭게 잘했던 것들을, 그런 두 눈,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네, 민감한 감성들, 상상력의 세계들이 가버렸다. 예, 그 말이에요. 호수를 들어 올릴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날카로웠는데 그런 날들이 가버렸다. 호수 같은 눈으로, 맑고 깨끗하고 청순한 눈으로 사물들을 다 들어 뿔에 날리니까 아주 날카롭게 들이받으면서 들어올렸다, 눈 속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새엄마가 죽어서 오늘 밤은 모두 슬프다. 밤에 늙은 여왕은 부드러움을 잃고 호위하던 별들의 목이 떨어진다. 검은 바지의 밤이다. 새엄마가 죽어서 오늘 밤은 모두 슬프다. 새엄마는 뭐예요? 새로운 상상력을 낳던, 그 마음껏 펼치게 하던 모태 같은 근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새엄마란 것은 우리 엄마, 친엄마 말고 그 새엄마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한테 있어서 새엄마는 상상력의 모태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늙은 여왕은 부드러움을 잃고 호위하던 별들의 목이 떨어진다. 밤에 늙은 여왕이란 것은 저 밤하늘에, 여왕은 뭐예요? 왕같이 굴름했던 자기 헌엄마 아니에요. 이것은 여왕같이 굴름했던, 그것은 목이 떨어지고 부드러움을 잃고 호위하던 별들의 목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기를 호위하고 있던 너저분한 기억들, 목이 떨어진다. 검은 바지의 밤이다. 검은 바지의 밤이란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암흑의 밤이다. 암흑을 걷고 있는 그런 밤이다. 그러긴 한데, 예, 깜깜하다. 상상력이 잘 보이지 않고 길이 깜깜하다라는, 늙은 여왕이라는 것도 이전에 익숙하게, 이제 그때는 새로웠지만 지금은 오래됐다. 그래서 더 이상 새로워 보이지 않고 신선하지가 않다. 예. 그래서 호위하던 별들의 목이 떨어진 것이. 그리고 검은 바지의 밤이다. 검은 바지의 밤이라는 것은 제목하고 맞는 말이잖아요. 검은 바지니까 그 밤인데, 바지라 그러면은 남녀의 그 성교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교감하는 밤, 바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자궁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남과 여의 교감하는 밤, 언어와 교감하는 밤, 상상과 교감하는 밤.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되는 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 어떤 양성적인 바지의 의미라면 땅은 여성적인 모성, 자궁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땅을 하나로 다 덮어버리잖아요. 낮에는 사물들이 딱 나눠지잖아요.
하늘은 하늘, 땅은 땅, 건물은 건물, 구름은 구름 이렇게 나눠지는데 밤은 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나를 엮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신이라는 것은 제우스같이 양성 하나만 갖고 있고 네. 헤라같이 여성 하나만 갖고 있는데 그 신이 아니에요. 여성 속에 남성이 들어있고 제우스 안에 여성이 들어있고 헤라 속에 제우스가 같이 양성으로 있는 거, 그게 완벽한 신이라고 봐요. 중성적인. 중성,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남성, 여성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중성이다. 그런데 이 말 하면 조금 기분 안 좋으실 사람들 많을 거야. 근데 중성이 맞아요. 그게. 왜 안 좋죠? 왜냐면은 하나님을 남성으로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예. 가부장적인 그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없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검은 바지의 밤이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땅을 만나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밤. 하나가 되는. 그래서 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창조적인 그런 직종에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중성적인 특징인 사람들이 뭐 음악이나 많잖아요. 예. 나는 그 퀴어 축제는 그래도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되겠더만. 너무 그거 아주 거북해요. 그러니까 네. 그냥 하시고 싶으면 한쪽 광장 저쪽에 사람들 많은 데 말고 한가한 데나 이런 데 빌려갖고 마음껏 노시든지 그렇게 하시지, 그 시내 한복판에서 하는 것은 좀 거북스럽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좀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좀 많고, 네. 예, 그 같이 좀 생각하고 사셔야지. 원래 공연 음란죄 같은 게 있잖아요. 많은 미풍양속이라든가 네. 공공의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법에 가장 보수적인 법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성적인 것을 드러내고 하는 것은 거부가 불편해. 그냥 둘이 미래하고 좋게 지내고 숨어서 하고 그렇게 연애하는 것이 좋지. 그래도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그러나 그걸 너무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조금은 거북스럽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향락 쪽으로 많이 겉에 치중하다 보면은 항상 멸망을 했어요. 향락으로 기우는 순간 나라 전체가 나중에 보면은 꼴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 검은 바지의 밤이다. 포건이 광장의 나무들을 흔들고 퇴퇴퇴 분수가 검붉은 피를 뱉어내는데 나는 나의 질긴 자궁을 어디에 두었나. 포건이 광장의 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언어들, 넘쳐나는 그런 언어들이겠죠. 불편한 언어들이죠. 그렇죠. 예, 그런 언어들이 광장의 나무를 흔들고 퇴퇴퇴 분수가 검붉은 피를 뱉어낸다. 캄캄한 밤이니까 분수가 검붉은 피를 뿜어내듯이 우로 막 솟아오르잖아요. 피 같은 그 검붉은 피라는 것은 폭언이란 말하고 퇴퇴퇴 검붉은 피라는 말하고 이거 똑같은 죽은 피를 갖다 뱉어내고 있었다 이거죠. 분수처럼 막 쏟아냈다. 나는 나의 질긴 자궁을 어디에 두었나. 이 근본을 어디에 두었나 그 말이에요. 나가 태어난 나의 근본을 어디에 두었나. 그 시로서의 가장 원시적인 거 그걸 찾아냈었나 이런 말이고, 또 화가로 말할 것 같으면 원시 동굴 라스코 예, 라스코. 예, 벽화. 그런 걸 찾아냈었나? 원시적인, 원초적인 것을 추구를 해서 그런 좋은 작품을 만들었나? 이런 말이 되겠어요. 광장의 시체들을 깨우며 새엄마를 낳던 시끄러운 밤이여. 광장의 시체라고 나오잖아요. 아까 그 광장이 32로 가는 그 광장 있잖아요. 광장은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시의 광장들이겠죠. 그 새로운 언어를 산출하는, 낳는. 마치 엄마가 새 아이, 새 생명을 낳듯이 그 안에서 약동하는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울음들도 있고 그 고통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뒤섞인 밤이 되겠죠. 광장의 시체들을 깨우며 시의 상상력 속에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아련한 추억 속의 그 시체들, 기억의 광장에 있는 시체들을 깨우며 새엄마를 낳던 시끄러운 밤이여. 새엄마를 낳던 시끄러운 밤이여. 이 새로운 것을 기억해낸다든지 새로운 글을 썼다든지 새로운 것을 추구했던 그 시끄러운 밤이여. 꼭 맞는 주머니를 잃어서, 꼭 맞는 호주머니를 잃어서 오늘 밤은 모두 슬프다. 그것을 다 잃어버려서 나한테 맞는 나의 기억,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잃어서 그 호주머니를 잃어서 오늘 밤 모두 슬프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굉장히 강렬하다.